그런 거 치면은 그럼 차라리 그 뭘까 그 남나의 엄마가 되게 강력한 캐릭터로 한번 비춰줬으면은 남나의 그런 그 각성이 좀 의미가 있었을 건데. 엄마도 절비되고. 아니 엄마 백마 타고 청령 언월도 들고 학교로 막 쳐들어오는 건데. 흐랴 쳐들어와가지고 가는 거지 남나한테. 네 학원 갈 시간이다 이 가치나야. 데리러 학원 왔다. 안 가고 뭐하노 하면서. 완전 제정신들이 아니네요 이제 오늘 이쯤 되면은. 그래가지고 나 그 왕따 당하던 남자 있잖아. 네. 철수. 네. 걔가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 헬기가 구조하러 왔는데 음. 다른 친구들 생존자들 있냐 그러는데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헬기 타고 가버리잖아. 나는 그 부분도 되게 좋더라고. 나도 그래, 그러니까 그치.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이 이렇게 좀비 세상으로 망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계속 피해 당하고 막 폭력을 당하고 막 이러던 약한 존재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을 향한 복수 같은 느낌처럼 느껴지는 거야. 자기 혼자 타고 가는 게. 이때까지 뭐 그래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또 자기를 도와주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물론 걔네들이 뭐 직접적으로 뭐 그 학교 폭력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방관자처럼 걔네들도 맞아. 다 적인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그 여자애가 계속 같이 왕따를 당했던 여자애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 너는 이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라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 근데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헬기에 자기 혼자 구조돼서 가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보면 뭔가를 친구들을 더 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자기 혼자 간단 말이야. 맞아. 그런 일관성도 나는 좋더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근데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결국에 같이 왕따 당하던 그 여자의 절비한테 물어뜯겨서 죽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죽는다고 봐야겠지. 죽었죠. 근데 죽었죠. 예. 그런 부분도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귀남이가 네. 왕따 시켰던 친구를 떨어뜨려서 자기가 결국 계속 끊임없이 떨어져. 그 옥상에서 떨어지는 추락하는 것처럼. 벌을 받는 것처럼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인간응보를 받는 거야. 걔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결국에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한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한 이제 벌을 받는 거지. 거기에 그렇죠. 가가지고 그죠.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 그런 부분 메시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 혹시 나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온조 아빠 있잖아요. 남소주. 네네. 이름이 네, 남소주인데. 남소주. 그 혹시 그 캐릭터를 좀 어떻게 봤는지 되게 궁금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투머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캐릭터가. 맞아. 좀 풀머치하긴 했어. 예. 이게 거의 엑스맨이잖아요. 보면은 거의 이제 뭐 교내에서 이제 막 이제 진압한 군대들이 보면은 이제 노트북 찾으러 왔던 애들이 보면은 막 원샷 원킬로 이제 되게 정확하게 조준해서 쏴서 좀비들 죽이고 그렇죠. 그러잖아. 근데 그렇죠. 온조 아빠가 이제 탈출할 때는 한 방도 못 맞춰요. 애들이 보면은. 이거는 아니, 근데 나는 매그니토거든 그거 사실 이 정도 되면. 아니 나 알 뻔한 게 그 온조 아빠가 총알을 피하는데 너무 오도방정을 떨어가지고 조준하기가 힘들겠더라고. 회피기동. 자 33 533. 아니 나이도 있으신 분이 왜 저렇게 방정을 떠시면 안 맞으려고 샥샥 피해가지고. 확실히 특임대 출신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잘 피하더라고. 근데 나는 처음에는 그 아빠가 물에 들어가 있을 때 네. 물에 이렇게 첨벙 들어갔을 때 아니 총을 적당히 쏴야지 총을 이렇게 많이 쏜다고? 그러니까. 총을 계속 쏘잖아. 진짜 맞을 때까지 계속 쏘잖아.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이 되게 길게 느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한 명이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무슨 살인자도 아니고 뭐 그런데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총을 많이 쏘지 막 너무 심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또 네.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그 군인들이나 그 계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바깥으로. 그쵸. 그렇죠. 경비 실패하면 그렇죠. 좆대지.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한 명이라도 어쨌든 빠져나가는 이상 이제 그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계엄 상태기도 하고 그래서 총을 막 그 엄청나게 쏴댔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근데 요게 좀 캐릭터가 어색했다고 뭐 그런 것도 되게 뭐 총 못 맞추고 이런 거는 뭐 그래 영화적 허용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렇지. 근데 막 보면 초반에 온조랑 되게 이제 밥 먹으면서 이런 과거의 상신에 그런 거 나오잖아. 온조가 막 뭐 이렇게 뭐 나 공부해서 뭐 어쩌고 할 거다 그러면 아빠한테 구라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막 농담 따먹기도 하고 막 되게 약간 실없는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농담 따먹기 이런 게 나는 되게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연기가 어색한 게 아니라 각본이 존나 뭐 아빠가 그래 뭐 그런 농담하는 캐릭터일 수는 있는데 저 장면이 되게 어색한 거야.
뭐냐면은 이 드라마는 막 좀비 때 둘러싸여 있어도 애들이 막 누가 누굴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하고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맞아. 얘기 하는 그런 드라마잖아요. 근데 음, 아빠의 경우도 이제 온조랑 좀 농담 따먹기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약간 허허실실 캐릭터인 것 같은데 그 뒤에는 한 번도 그런 장면이 안 나와요. 보면은 뭐 이런 조금 심각한 상황에서 조금 뭐 그럴 그냥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아이 그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애들끼리 뭐 좀비에 둘러싸여 있어도 뭐 사랑 얘기하고 하잖아. 근데 그럴 포인트가 있었는데도 안 하는데 내가 여기서 되게 소름 끼치는 걸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중간에 그 캐릭터가 바뀌었다. 이 바뀌었다는 게 캐릭터가 바뀌었다는 게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그 형사 캐릭터를 생각해 보세요. 형사 캐릭터 초반에는 진짜 진지한 역할이었어. 농담 그치. 한마디도 안 하고. 배드캅이지 완전.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 의경 하나랑 도망댕기면서부터 농담 따먹기를 존나 하기 시작해. 그렇긴 하지. 맞아. 그렇죠. 이게 마치 은주 아빠 캐릭터가 일로 간 거고 형사 캐릭터가 이쪽으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서로 아니 바뀌었다. 천신일 착한 공간님이 쓰다가 캐릭터를 헷갈렸어 중간에. 교체 당했다. 아이 그럴 리가 있나? 뭐 페이스오프야. 아니 근데 뭐야. 진짜로 그래요. 약간 시기도 비슷하고. 근데 꽤 설득력 있는데요, 그쵸? 이야기가. 난 그래서 요 두 캐릭터성을 좀 혼동한 게 아닌가 각본가님께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거는 어디 유튜버 가서도 들을 수 없다. 오로지 화면 중에서가 들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개소리니까. 너무 개소리다. 뭐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믿고. 작가님이 각본 쓰다가 캐릭터를 헷갈렸다니 이런 개소리가 어딨어요? 그럴싸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아니, 나는 그 이제 아빠 얘기를 해볼까 아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네네. 소방관 이제 온조 아빠죠 네. 소방관님. 네, 네. 네네. 그 1화부터 끝까지 계속 아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빠가 그렇죠. 구하러 올 거다. 네. 아빠가 구하러 올 거다. 아빠가 구하러 오면 뭔가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되게 많아요. 뭐 거기다가 원래 그냥 소방관이라서 체력이 좋고 뭐 구조 스킬이 많은 줄 알았는데 특임대 출신이라서 이제 네. 전투력까지 있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완전 리암 리슨이었지. 작가같이. 그렇지. 딸을 구하러. 아빠가 오면은 그러니까 모든 그 막 헬기도 도망가고 그랬잖아. 네. 한번 헬기가 왔다가 애들 이제 탈출 찍먹 시켜주고 튀죠. 이제 네. 보통. 외출 이게- 끝은 이게- 하다가 안 구해주고. 그런 거지. 요게 탈출의 맛이야. 하면서 이제 줬다 헬기가 다시 간다. 어. 근데 그 상황에서 아빠는 학교로 막 오고 있잖아.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아빠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어요. 아빠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맞아.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허무하게 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길게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네. 퇴장이 저렇게 그냥 일반 캐릭터처럼 저렇게 퇴장을 해버리니까는 음. 마치 옛날에 저희가 반도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었는데 네. 이제 그 강동원 배우가 네. 그 가지는 대부분의 그 스토리 기저가 그 매형을 구하는 거잖아요. 네. 좀비촌에 그렇죠. 잡혀있는. 맞아요. 네. 근데 실컷 구했는데 죽어. 맞아. 그런 것처럼 아빠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면서 딸을 구하겠다고 엄청나게 빌드를 쌓았는데 그렇게 너무 험하게 퇴장을 해버리니까는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길게 오면 안 됐는데라는 약간 생각이 좀 들던가 아니면은 정말 큰 활약을 했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죄송한데 그 온전은 그 드라마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수혁이 짝사랑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생각 별로 안 했어요. 아빠 생각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그 김순пол님 혼자서 아빠 생각 너무 많이 했구만 보니까. 하긴 듣고 보니 그러네요. 드라마에서 거의 100%라고 쳤을 때 한 40%는 수혁이 생각했고 나머지 한 35%는 그 뒤에 청산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청산이가 아빠 생각 별로 안 했어요. 더 들러붙으면 어떡하나 이 생각만 했죠. 사이코패스. 아 정상이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아빠가 그 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막 리본을 막 리본을 묶으면서 묶죠. 이렇게 표시하면서 갔잖아요. 네. 네네. 그게 이 사망 플래그 아닙니까 이게? 플래그. 그러니까 자기가 묶은 거 자기가 내려오면서 볼 수 없다 이런 사망 플래그 아닙니까? 그거를 보면서 온조가 어맛 이건 아빠의 증표 뭐 이러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아니, 아빠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증표 굳이 또 특임대 출신인데 산 올라가다가 발 헛디뎌가지고 굴러 떨어져가지고 그 프레시 떨주택. 프레시 일부러 던졌고 거기서 사실은 그 정도로 심하게 굴러떨어져서 배를 맞았으면 이게 내장 손상이 와야 되거든요. 거기서 죽었어야 돼. 거기서 좀비가 아니고 거기서 죽었어야 돼. 박타정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근데 드라마 보면은 사망 플래그 되게 많아. 이게 막 애들이
치킨 먹고 싶다. 우리 다 나중에 치킨 먹자. 음. 아니면은 모닥불 같이 피자. 아, 뭐다. 제대가 며칠 안 남은 이제 튀김 대하사 재준이가 막 어. 이제 엄마 생각해서 위험한데 가지 아, 말고. 그건 너무 사망 플래그더라. 그건 아니야 죽어. 너무 심한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분량 동안 그거를 다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굳이 그런 심파를 넣었어야 됐나 싶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매화마다 좀 이렇게 증축되다 보니까 보는 제 입장에서 이거 슬슬 죽으려고 악 쓰는 것 같은데 약간 다 죽일라 그러나? 죽고 싶나 그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 드는 상황 플래그들 몇 개 있었어요. 네, 맞아요. 사망 플래그 그러니까 좀 노골적인 사망 플래그가 많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체육관에서 그런 거 쪼코바 발견해가지고 나눠 먹잖아요. 난 그 돼지 새끼가 한 입에 쳐넣잖아. 그러니까 나는 걔가 죽을 거라는 사망 플래그라고 생각했거든. 걔가 좀비가 돼. 왜냐면 좀비가 약간 욕망 이런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뒤에 그 한 명이 남았는데 지가 먹은 거 보고 아 전마가 이제 죽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못 먹은 애를 죽이는 거 보고 이건 너무하다. 못 먹은 것도 서러운데 진짜. 못 먹으면 근데 그건 거죠. 그건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는데 걔를 먼저 죽여버리는 거지. 걔 보고 미안해 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먹은 걔 보고 미안해 하라고. 천성일 작가님의 어떤 잔혹성이 여기서 추노에서도 막 죽이더라고 아주 그냥. 아니야 걔가 전교 2등이잖아요. 못 먹은 오준영. 준영이는 좀비가 되고 사람 안 먹고 매점으로 가서 초콜릿을 먹는 거지. 본능에 가가지고. 말하고 이상하네요. 왜냐면 인간이었을 때 못 먹은 어떤 미련이 남아가지고. 해서 매점 가서 초콜릿 먹. 아줌마 크런키 맞추게 해주세요. 말도 해. 그걸 왜 씹떡 말투로 하는데. 그 말고 옆에 큰 걸로요. 2개 붙은 트윅스로요. 짠 돈 가지세요. 와 미쳤다. 더워.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 트윅스를 사 먹었다면은 절비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을 텐데 그죠?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인상적인 장면들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 그 방송실에서 경수를 좀비로 만들어버린 나연이의 에피소드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나 그 장면 너무 좋더라. 굉장히 바람이면서도 그 나연이 캐릭터가 진짜 막 분노를 유발하면서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 위층에서 어떻게 보면 내려온 좀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그 막 코를 맞아가지고 코피를 흘리잖아. 그 경수가 손도 긁히고 그러니까 막 나연이가 의심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 전부터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경수한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나연이가. 그런데다가 이제 막 코피도 흘리고 여기 긁히고 이러니까 더 막 의심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 제안으로 경수가 녹음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청산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식이면은 다음부터 누가 위험한 상황에 앞장서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게 공감 가더라 진짜. 그 대사가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 묵직하더라고요 대사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조금 실제 현실 사회에서 갈등 같은 게 좀 겹쳐지는 부분도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뭐 막 군대 같은 거 우리나라는 또 의무 뭐 군대 의무적으로 이제 복무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뭐 군대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백신 맞는 문제 같은 것들도 좀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나라에서는 맞아라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뭐 그 얘기 잘 듣고 막 맞으러 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약간 마루타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저쨌든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다 맞아야지 이 백신이라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도 좀 겹쳐지기도 했고 뭐 확실히 좀 이 대사가 좀 묵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 거기서 또 선생님이 그런 대사를 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믿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자 막 이러면서 그 대사도 굉장히 좋더라고. 선생님 대사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나연이 때문에 경수가 결국 좀비로 변하죠. 그렇죠. 친구들이 자기를 안 믿어주니까 억지로 좀비를 만들어버리지. 좀비 피를 이렇게 경수가 상처난 부위에다 문질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기 보라면서 내 말대로 좀비로 변하지 않았냐면서 막 보란듯이 막 큰 소리 치면서 내보내라면서 빨리 내보내라고 막 짜증나. 이러잖아. 열받아. 너무 열받다. 다시 생각해도 열받아. 시청자의 바람을 유발하면서, 그죠? 단전부터 분노가 차오르게 만듭니다, 진짜. 나인 캐릭터가.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시청자를 몰입시키는 참 좋은 이야기 전개와 캐릭터 빌드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걸 보면서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캐릭터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도 와 진짜 인간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심하긴 하더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드라마를 보면서 아 진짜 저렇게까지는 그래도 저런 인간은 없을 거야라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 개인적으로는 좀 생겼고요. 네. 그러면서 좀비로 변한 경수의 시선에는 오히려 그 친구들이 자기를 위협하는 좀비처럼 보이는 그런 연출이 그쵸. 나오잖아요. 네. 드라마에서 이제 경수가 좀비로 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연출도 굉장히 신선하고 훌륭하더라고요. 이때까지 그쵸. 막 그 좀비로 변한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런 연출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나 드라마에서.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오히려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좀비처럼 보여가지고 겁을 먹었다라는 표현이 네. 되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원작에도 공포심에 나오는 의해서 묘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활동한다 그랬으니까. 맞아. 물렸을 때 처음에는 되게 막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맞아. 되게 신선하고 훌륭했습니다. 결국에 그 남라에 의해 가지고 나연이가 한 행동이 밝혀지고 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나연이 모습이 다시 한번 분노를 유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인물로 나연이를 설정한 의도는 알겠지만 그 개인적으로 인물의 배경이 충분히 좀 설명되지 못해가지고 좀 너무 극단적이다라는 느낌은 좀 있긴 근데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좀 약했죠. 초반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연이가 사는 데는 되게 좋은 아파트고 그렇죠. 경수가 맞아. 사는 데는 그 건너에 뭐 임대 아파트 이런 데 사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쪽 안에는 막 뛰어가면서 아까 건너서. 초반에 맞아. 그 출근이 아니고 어, 그 등교할 때 등교할 때 막 글로 막 가로질러 다니고 하잖아요. 그 맞아. 가면서 경수가 막 툭 치고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니 되게 세게 쳤어. 세게 치고. 되게 그래서 빡치게 싫어하기도 쳤어. 하는데 나연이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 특권 의식 같은 게 있었나 봐. 자기 집 잘 사는 그게 있으니까. 그 심지어 기생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난 그 단어를 처음 알았어 거기서. 나도 처음 나도. 들었어. 조생활 수급자 약자로 와, 요즘 그거를 애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봐. 너무 심하다. 그건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약간 그게 생각나더라고. 예전에 왜 자기 아파트 안에 위험하다고 막 택배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약간 그런 특권 의식 가진 막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밑에 있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맞아, 보고 맞아. 배운 애들이 나연이처럼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갖고 좀 씁쓸하더라고 보면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었대. 인터뷰를 봤는데 네. 원래 나연이에 대한 배경 그 이야기가 좀 있었대. 더 있었다고. 근데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그 감독님하고 작가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좀 과감하게 좀 드러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조금은 더 있었어. 더 있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연이가 그냥 쌍년이 아니라 뭔가 좀 부모님한테 또 이 어긋난. 반장도 그렇지만 부모님한테 뭔가 잘못된 어긋난 애정이라든가 뭔가 가치관. 조금 훈육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또 더 막 병적으로 막 그런 애들을 싫어하는 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싫어하고 이유 막 있는 착착하고. 쌍년이었어야 된다. 그렇지. 그거는 좀 아쉽게. 그 이유 없이 그 정도까지 가는 거 진짜 거의 살인 행위에 가깝잖아 어떻게 보면. 맞아. 그러니까 그게 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가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막 뭔가 이게 범인으로 모는 것 같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그런 느낌으로도 좀 보이더라고 그게. 네. 맞아. 그 트랩에 빠지게 해가지고. 네. 맞아요. 너무 심하다는 생각 좀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연이를 따라 나선 선생님의 장면도 나오는데 선생님 그 대사나 연기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초반에는 선생님이 되게 나는 애들을 되게 통제 잘 못하고 맞아. 좀 담임쌤인데 막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고 뭐 마지막에 나연이 때문에 희생하는 장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맞아요. 쌤이더라고. 그리고 굉장히 진짜 선생님 같았습니다. 맞아요. 엄격해서 한번 좀 봤을 것 같은 연기가 굉장히 리얼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래가지고 애들한테 살아남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애들이 대답 안 하고 막 있으니까 대답 그러면서 꼰대스럽게. 굉장히 진짜 선생님 같더라고. 대답했을 때 애들 네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 나는 대답했는데 대답하길래 나는 네 했거든. 네 그래. 네 그랬는데. 학교 다닐 때 말 잘 듣는 학생이었나요? 네.
말은 잘 듣는데 공부는 안 하는 학생. 그렇지. 아니 좀 뭐 어. 저 교육 환경으로 치면은 저는 그런 선생님 본 적이 없고 만약에 제 담임 선생님 같았었으면 일단 그 뭐지 방송실에서 딱이 한 20대 올라갔을 거고 창수가 좀비가 되든지 말든지 뭐 일단 맞았을 겁니다. 일단 맞고 엎드려. 일단 막 좀비 괜찮아 일단 엎드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우리 김수뿔님이 다니셨던 그 초등학교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충분히 생각해요.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나연이가 밖으로 나가면은 그거 잡아오라고 또 애들 한 따기를 한 5대 어쩌고 다른 절대 분들은 좀 절대 학생 좀비한테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 생각에. 정말 네 학창 시절을 동정합니다. 무슨 학창 시절을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서로 밀고 하는 학교. 다른 분들은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 어떤 장면들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두 가지 네. 정도가 있는데 뭐 하나는 네네. 저 1에서 요 이제 은지가 자살하려고 이제 옥상 난간에 이렇게 딱 서 있잖아. 근데 네네. 이제 딱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위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위에서 보이는데 좀비들이 이제 막 발발하면서 막 유리창으로 막 계속 팡 하면서 되게 뛰어내리는 장면들이 있어요. 계속 네네. 네. 그 장면이 뭔가 이제 이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메시지 같은 게 얄팍한데 굉장히 1차원적으로 얄팍한데 그 장면은 굉장히 뭔가 의미심장. 왜냐하면 내가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방관자나 거기 이제 떨어진 애들 중에 보면은 그 자기를 괴롭혔던 일진 중에 약간 대장 같은 가해자들. 애가 있어요. 어. 걔가 좀비가 된 장면이 있고 그거를 보면서 이 장면은 굉장히 잘 만든 장면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장면이 하나 있고 요건 약간 메시지랑도 좀 겹쳐지는 거 있는데 총 3가지 장면이 있는데 저는 여기 이 메시지가 얄팍하지만 메인 주제는 좀 어른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른의 책임.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 어른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담임 박선아. 이제 맞아요. 좀 학생 이제 그 나연이를 구하려다가 죽죠. 그렇죠. 뭐 맞습니다. 좀비가 되는 걸 죽는다고 할게요. 그리고 둘째로 이제 이병찬. 얘도 이제 어쨌든 실수로 바이러스를 만들었죠. 어쨌든 끝까지 뭘 하려고 이제 끝까지 이거 백신이야 이건 만들려고 어쨌든 노력을 하다가 마지막에 경찰서에서 어쨌든 본인 스스로 희생을 하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셋째로 온조 아빠. 뭐 온조 아빠는 이제 딸을 위해서 희생을 했죠. 어쨌든 가셨고. 그렇죠. 넷째로 이제 그러면서도 자기 딸 찾으러 바로 무책임하게 가지 않고 그 구급 요원으로서의 책임도 다 하고 그렇죠. 상황 다 하고 정리하고. 맞아요. 자기가 구조해야 될 사람들 다 구조하고 나서 헬기 태워서 그 격리소로 보내고 나서 네. 자기가 이제 딸 구하러 그쵸, 갔잖아. 맞아요.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계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최선의 이제 뭐 물론 그게 이제 올바르냐 이거를 떠나서 최선의 방법은 뭐 폭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를 싹 다 태우는 그렇죠. 게.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본인도 이제 죄책감이나 이런 걸로 자살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드라마의 메시지는 좋은 어른은 죽은 어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엔 죽는다. 죽은 죽은 어른만이 어른들이 좋은 어른이다. 잘했다. 좋은 어른만이 좋은 어른. 그리고 이제 약간 곁다리로 이거 계엄 사령관이잖아. 우리나라는 좀 네, 계엄령에 그렇죠. 약간 트라우마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거 그렇죠. 약간 불편했어. 그래서 조금. 나도 약간 불편했어. 조금 불편했어. 계엄 사령관 하면 우리 이미지는 그 대머리 뭐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데 요 조금 불편했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거 역사 때문인 게 네. 그 사람이 정의롭게 그려져도 네. 불편할 것 같고 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비슷하게 약간 뭔가 쿰쿰하게 그려져도 좀 불편할 것 같고 그렇죠. 막 이게 어떻게 해도 불편할 것 같은 거야. 그지? 맞아요. 내 생각에 약간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외국의 좀비 영화나 뭐 다른 데 보면은 그러니까 재난이나 뭐 있으면 결국에는 정부나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장면을 보여주기에는 좀 애매하다는 거지.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이렇게 자살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문제가 너무 투마치하다. 투머치하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지 뭐.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지. 뭔가 그런 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외국 컨텐츠 보면 그런 건 드웨인 존슨이 해결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드웨인 존슨이 없으니까 해결을 못하지. 우리나라였으면 그 허준이 나가가지고 해결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죠? 좀비도 침으로 살리는 거야. 뜸 따가지고.
다시 살리고. 이크 에크 우짜 해가지고 목에다가 침을 딱 꽂고 피해가지고 목에 침 딱 꽂고 택견하나. 피해가지고 목에 침. 그 킹덤 아니, 아니야 그게? 우리 닥터장이 얘기한 거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인상적인 장면 중에 겸사령관이 있는데 네. 겸사령관이 좀 이렇게 그 되게 똑 부러지게 좀 고지시간 군인으로 나오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그런 자기 부하를 대하는 장면이나 그런 건 좀 약간 내 편에는 따뜻한 사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오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최후를 맞이할 때 그 와이프한테 전화를 하는데 네. 저는 거기에서 좀 장치를 하나만 더 했으면 저는 그 점이 너무 좋았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말을 좀 못할 뿐이지. 뭐 집에 전에 밥은 에헤이 그러면서 그런 게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꼭 사투리로 해야 돼 그것이.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좋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캐릭터가 최후를 맞았을 때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워서 오히려 그렇게 집에 전화하고 자기가 죽으려는 마음을 좀 접었으면 더 좋았었을 캐릭터긴 했는데 거기서 저는 딱 하나 이거 저 개인적으로 근데 그 집사람이라고 이제 핸드폰에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하트가 하나 있었으면 저는 되게 좋은 장면이었을 거. 아니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와이프를 되게 위하는 사람인 거지. 밖에서는 강직하지만 안에서는 부드러운. 그렇지. 예. 그래서 그거 하나만 딱 찍었으면 이 사람이 사실은 되게 따뜻한 사람이었다라고 좀 또 보여지지 않았을까. 이름에 하트도 있고 전화를 받을 때 의자 위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전화를 김수걸님처럼. 김수걸. 예. 아니 우리 실제로 예. 우리 술 말씀하십시오. 마시다가 와이프한테 전화 한번 벌떡 일어나서 봤거든요. 무릎 꿇고 도계자하고 무슨 일본 비즈니스 전화야? 거기 전화기다가 전화기. 하이 모시모시. 아이 뭐지? 그렇군요. 저는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남라가 옥상에서부터 친구들과 유대감을 쌓아 나가는 부분. 그 장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처음에 그 옥상으로 이제 고립되면서 불을 피우려 애쓰는 친구들한테 나 사실 담배 피워 그러면서 라이터 꺼내주는 부분 있잖아. 전화 개고생 다 하고 나서. 그 전까지 굉장히 도도하고 아이들하고 말도 안 썼고 그죠? 막 방관자처럼 계속 막 이런 막 애들끼리 싸우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고 이런 캐릭터였는데 도도한 캐릭터였는데 거기에서 계속 지켜보다가 애들 막 불 피우려고 나무 이렇게 막 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후 불고 있으니까 라이터 꺼내가지고 그 불 피라고 딱 주는 모습이 굉장히 좀 반전 매력이 있었고 굉장히 귀엽고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밤이 깊어가지고 양대수가 이제 직접 작곡한 노래를 함께 부르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 장면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뒤에 또 그런 장면 나옵니다. 좀비로 변한 어떻게 자신의 힘을 이제 발휘해가지고 옥상으로 올라온 기나미를 물리치고 이제 남라가 그동안 친구를 만들지 못한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이제 왜 친구가 없었는지 털어놓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막 그런 얘기를 해. 남라가 왜 친구가 없었냐면은 내가 친구를 사귀면 엄마가 걔는 몇 등 하니 아버지는 뭐 하시니 집은 몇 평이니 물어보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가 친구를 또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친구를 자기 지레짐작으로 이제 만들지 못한 거잖아, 그지? 그것 때문에 뭔가 일이 있었겠죠. 뭐 그러니까 엄마가 걔랑 같이 놀지 마라든지. 맞아. 그런 안 좋은 게 그런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가불기 아니에요? 어머님 뭐 하시니 외국인 집은 몇 평인데 32,000평 놀지 마. 아버지 뭐 하시는? 아버지 뭐 하시는? 빌 게이츠. 야 너무 잘 산다 친구 하지 마라. 우리 쫄린다. 우리랑 너무. 야 그런 애랑 우리는 급이 달라요. 그러면서 심하네. 아버지 빌 게이츠인데 아가 한국아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장면들이 좀 좋았어요. 옥상에서 남라가 이제 친구들하고 친해지는 과정들. 이게 웃긴 게 남라가 조금 좀비로 변하고 나서야 진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다는 부분도 조금 아이러니하면서 좀 서글픈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냥 네가 남라한테 반한 것 같다고요. 너무 이쁘더라. 너무 이뻤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 봉삼이 보는 내내 수혁이 죽었으면 그러면서. 마지막에 청산이가 아니라 수혁이가 죽었어야 됐는데.
네네. 네. 저는 그 인상적인 장면이 네. 이 초반 학교 폭력 장면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맞아, 지은수가 맞아요. 애들한테 뜨끔할 때 너무 심하게 때리길래 아 이거 폭력 강도가 좀 너무 센데 싶어가지고 맞아. 맞아. 처음부터 좀 약간 눈살 찌푸려지긴 하던데 이게 옛날 심지어 생각도 나오고 그랬나요? 아니 옛날 생각 안 나고 노스텔지어. 아니 트라우마지. 씨 무슨 넙세지야. 아 그래 그리고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아, 이 농담입니다. 옥상에서 절대로 폭력이 있어서 나는. 옥상에서 네, 떨어지기도 하는데 얘기 좀 들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등학생들이잖아요, 애들이. 이게 네. 그렇죠. 그 괴롭히는 애들 일진 애들도 고등학생인데 네. 뭔가 죽었을 수도 있죠, 사람이 그 정도로 아, 심하게 맞아. 떨어졌으면. 그러면 살인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너무 없는 게 나는 무섭더라고, 그게 보면서. 아, 맞아. 맞아. 그게 너무 야, 쫄았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치? 이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센 척한다? 그러니까 아니면 진짜 살인에 대한 그런 무서움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무감각. 무감각하다는 어. 것 자체가 너무 무섭더라고 그런 부분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애한테는 막 옷을 벗으라 해서 막 영상을 찍고 막 이렇게 아, 하는 너무 심했어요. 짓들이 너무 악질적이어가지고 저놈들은 분명히 좀비한테 나중에 진짜 잔인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맞아. 맞아. 실제로 그렇게 되죠 또. 그렇다고 뭐 이 드라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 그 학생들의 폭력 실태가 이 정도로 이제 위험한 수준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성인의 범죄에 다르지 않을 정도로 좀 심각하다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드라마에서 나온 교장이 막 학교 이미지 때문에 막 숨기고 막 학교는 학- 학교 문제. 학생 부장 선상이 보면 또 피해자한테 너도 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당했겠지. 막 이런 장면들은 진짜 보면서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너무 현실적이야 맞아요. 근데 그것도. 진짜 그렇게 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무래도 감독이 이런 네. 장면을 넣었겠죠. 뭐 맞습니다. 그렇기도 했고. 또 다른 장면을 얘기하자면 드론을 얘기한 폭격 장면이 아까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뭐 다른 좀비물 봐왔지만 이제 드론으로 뭐 서로를 이용해서 좀비 모아가지고 한 번에 폭격했다 이런 아이디어는 그럴듯한 설정이었던 것 같고 좀 네네. 요즘 시대에 잘 맞아 떨어지는 설정이라 가지고 머리를 맞아요. 좀 잘 쓴 것 같다. 그쵸. 근데- 옛날 같아서 연에 매달아서 날아렸을 텐데. 그놈의 연은 연날리기 좀 뭐 연날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나 본데. 죄송한데, 전통놀이 지킴이 동호회예요? 아이 옛날 같았으면 뭐 그렇다고. 왜 밑에서 상모도 돌리고 짐도 치지 왜? 지불놀이 하지, 지불놀이. 지불놀이. 근데 그 효산시 그 지역 사람들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의문점이 좀 드는 거는 네. 이 학교 근처가 약간 다 개박살이 날 정도로 이제 미사일을 학교를. 팍 쐈는데 멍 터졌잖아요, 그 세게. 그쵸. 근데 네네. 학교 건물은 또 멀쩡하더라고. 이렇게 교실 안에는 다 터졌는데 그 정도였으면 건물에도 약간 데미지가 좀 많이 갔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립고등학교라 가지고. 예? 사립고등학교라서 돈이 좀 있어서 잘 지었다. 아, 잘 지었다. 내진 설계다. 우리 시공사가 굉장히 튼튼하게 그렇지, 지었다, 그렇지. 건물을.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다녔던 학교하고 다르다. 뒤에 공사장 건물은 짓다 말았는 건데 그것도 멀쩡하더라고. 안에 들어갔을 때 맞지. 그쵸. 그럼 너무 멀쩡하다는 게 이것도 뭔가 K 건축의 대단함을 알리기 위해서 약간 이거 국뽕인가 싶기도 하고. 그 CG가 왜냐하면 마지막에 모닥불도 피우고 해야 되니까 뭐 건물 그렇긴 살려놔야지. 전 멤버의 국뽕화. 아니 내가 잘- 그렇다는 잘- 게 아니라 이 제작진이 그 국뽕을 위해 K 건축의 국뽕을 위해서 그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정확한 위치 설명이 안 돼서 그렇지 효산시가 와칸다 있었던 건 아닐까요? 브라질이야. 그러면 이게 방어막 쳤겠지 이렇게 좀비 못 들어오게. 어. 뭐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 또 이 드라마에서 좀 약간 그런 장면들이 많았어요. 약간 서로를 위로해주는 장면들. 맞아요.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이제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약간 이게 서로 간의 사랑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딱 그 힘든 순간에 옆에서 막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약간 기댈 맞아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애들이 이제 멘탈이 이제 제정신으로 이렇게 살아서 가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맞아. 필요했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온조도 그렇고 청산이도 그렇고 가장 친한 친구를 한 명씩 잃으면서 번갈아 가면서 그렇죠. 처음에는 온조가 네. 청산이가 막 위로해 주려고 그러는데 막 그거 위로를 안 위로하지 받잖아. 말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청산이가 또 이제 경수를 잃고 나니까 온조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입장이 되고 나니까 또 위로를 해주고 약간 이런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들. 나중에 이제 엄마 아빠들이 그 애들 구하러 왔다가 그 학교 맞아. 앞에 다 와 있는 거 보고 좀비 된 거 보고 애들 다 힘들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모습들도 이제 서로 옆에 있던 사람 애들이 뭐 위로 받았던 애들이 나중엔 다 오히려 또 위로해주고 뭐 이런 모습을 맞아요. 통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뭐 갑자기 친했던 친구가 없어진다거나 그러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앞으로 같이 살 수 없다 이런 미래를 생각했을 때 되게 깜깜하잖아요. 상상하기 되게 맞아요. 힘들어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앞길이 막막하다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온조랑 뭐 얘기하는 것 중에서 뭐 지금 걱정하고 고민해도 이제 어차피 자기들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뭐 나중에 이제 같이 뭐 목욕탕 가서 뭐 이렇게 서로 등이나 밀어주고 청산이랑 온조랑 서로 등이나 밀어주고 하고 나서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일본식 혼용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런 여기서 일봉이? 아니야. 아 근데 그렇게 대처하는 애들의 모습이 되게 어른스럽게 느껴졌다. 맞아.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우리 시간 나중에 지나서 나중에 밥도 먹고 뭐 막 이렇게 목욕탕도 갔다 오고 나서 막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때 가서 얘기하자. 이런 얘기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장 닥친 그 상황을 이제 극복도 하긴 해야 되니까. 이제 맞아요. 이제 나중 일은 나중에 고민하자.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맞아. 생각해보자. 이런 것들도 되게 애들이 이제 어른스럽고 되게 좋았던 맞습니다. 해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서로를 위로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맞아. 그런 나중에 그 위로의 장면들이 시간이 좀 좋았던 것 지나면 일본 온천에도 좀 다녀오고. 그러니까. 혼욕도 한번 하고. 죄송합니다. 다다미에서 네, 온천 여행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야이씨 그래. 저는 잠깐 아까 얘기하다 못했는데 요거는 좀 네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라 가지고 이제 양궁부인 이제 장아리가 있죠. 네네. 활쏘는 네네. 여자 선배. 네.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공부는 전국에서 1등 하면 서울대 가는데 활은 그렇지 않다. 뭐 근데 나는 활 쏘는 게 좋고 평생 이거만 했는데 국대 안 돼가지고 19살인데 희망이 없다. 네. 뭐 그런 얘기인데 저희도 뭐 예체능 계열이고 미술부였고 뭐 미대도 갔고 그랬는데 네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주위에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좀 일찌감치 미술 포기하고 다른 직업들을 가진 애들도 있어요. 많죠. 맞습니다. 굉장히 예, 많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오버랩되면서 어떤 의미로는 좀 되게 와닿았어요. 자기가 어떻게 뭐 평생 갈고 닦았던 기술인데 네. 이게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뭐 저도 그림을 겁나 못 그리지만은 이걸 제일 잘한다고 갈고 닦았는데 네. 이게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러면은 정말 막막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의미로는 되게 와닿았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저거 정말 막막한 마음이야라고 약간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막막함과는 별개로 결국에는 이때까지 쌓았던 스킬이 그 순간에 가장 빛나잖아. 살아남기 위한 순간에, 그지? 그런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지. 네. 그렇죠. 네, 시스템으로 이렇게 순위를 잘라야 되지만 결국에 얘는 사실 국대를 띄워도 문제가 없는 아이인데 등수로 자르다 보니까 잘려 나간 거죠. 그런 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그런 입시 스트레스나 뭐 그런 어릴 때부터 성공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국대 못 됐다고 그러니까 죽어가는 동생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보내주려고. 그 옆에도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 뭐 좀비 때문에 세상 망하면 무슨 상관이냐고. 예, 고3 그런 고통보다 못하다고. 막 그런 얘기도 계속. 그 미진이라네. 걔는 나중에 미진, 이제 계속. 좀비 특별 전형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녀. 맞아, 피켓시위 하잖아. 아 근데 솔직히 할만하지. 그 상황이 나와가지고 맞아. 공부 못했는데. 뭐 그런 국가에서 보상하라 이러면서 그지.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해. 그러니까 입시 현실 막 이런 것들도 계속 얘기하고 그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네. 네, 뭐 저희
뭐 대부분 얘기를 해봤고 이제 이게 끝이 났죠. 어쨌든 시즌이 더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모르겠지만 네네. 엔딩 얘기하고 뭐 또 약간의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네, 그래서 뭐 제가 혹시 봉삼 씨 얘기하실 게 있나요? 아 저는 일단은 네. 이제 시즌 1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청산이도 죽은 것처럼 나오고 어떻게 보면 그 뭐 남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 절비가 됐죠. 그죠? 슈퍼 절비. 슈퍼 절비가 된 것 네. 같더라고. 근데 제 생각에 나는 그 온조도 이미 감염자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런 떡밥이 있죠. 그런 떡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 이게, 어디서 그런 생각을 좀 했냐 하면은, 처음부터 드라마가 시작할 때, 네, 이제 처음 좀비로 변한 일진 여학생 쓰러졌을 네. 때, 네. 그 양호실에 데려간 게 그 온조예요. 아, 맞아, 그죠? 맞아. 선생님하고 온조야. 그때 당했었죠. 그래,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약간 다쳤다라는 묘사가 나와요, 네. 처음부터. 아, 그렇죠. 막 군대 팔쪽을, 감고 팔쪽 군대 감으면서 다쳤다는 묘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나서 이 온조가 사실은 남나하고 별로 친하지가 않았단 말이야. 근데 남나가 약간 그 물렸다라는 뭐 좀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갑자기 옹호하기 시작해. 온조가 남나를 막 옹호하기 시작하고 내보내지 말라면서 막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그 청산이를 막 저지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부분도 그려졌고 결정적으로 나 마지막에 양동시에서 네. 이제 그 효산시에서 양동시로 빠져나갔을 때 그렇죠. 그 시체 피를 마시던 남나를 수혁이하고 온조가 발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나오는데 친구들한테 정체를 들키고 난 그 남나가 화가 나가지고 온조를 덮치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저항을 전혀 안 하고 괜찮아 나 괜찮다고 물어도 돼 남나가 그렇게 얘기해. 괜찮아 나 물어도 돼 남나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온조가. 그 부분을 봤을 때 확실하게 이제 온조는 이미 감염돼 있는 상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긴 있더라고. 그런가? 근데 그게 그냥 약간 그 겁이 없는 성격이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겁 없는 아이였다. 뭐 근데 그건 맞는 것 남나야?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자기도 그- 슈퍼 절비가 되고 싶었다거나. 그래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확실히 절비다 아니다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네. 시즌2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온조는 거기에서는 절비가 될 수 있는 약간 떡밥을 좀 미리 뿌려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절비가 되면 조금씩 이제 외형이 약간 변하거나 이렇게 좀 있는데 남나도 그렇고 그런 그렇죠. 부분은 또 온조가 보여준 적은 없어가지고 이게 확실하게 확신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절비가 된 케이스가 여러 가지야 지금 내가 봤을 때. 네, 그쵸. 여기에 드라마에 나왔던 절비들도 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가지고 네. 확실하게 절비가 되면 딱 이런 양상을 보인다라고 딱 그 케이스가 딱 정리된 건 아니라 가지고 그렇긴 하네. 아예 온조는 그러니까 감염자라는 거지. 절비라기보다는 나는 아예 면역자일 수도 면역자. 있다라는 생각. 또 좀 드는 거지. 어떻게 보면. 라오 그런- 엘리처럼 좀 그런 거였어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어떤 가능성도 좀 떡밥도 있지 않았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네. 시즌 2가 사실 나올까요? 시즌 1으로 너무 그냥 완벽하게 깔끔하게 끝나버린 것 같아가지고. 근데 좀 떡밥은 좀 남아있는 게 온조도 그렇고 마지막에 남라도 뭔가 또 왔다 그러면서 이제 딱 뛰어내리잖아. 그런 걸 보면은 맞아. 조금 뭔가 밑밥들은 깔아놓은 게 있긴 하죠. 뭐. 청산이의 죽음도 그렇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나는 시즌 2가 나오면은 우리 김숙불님이 긍문별장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윤기남도 슈퍼 윤기남으로 복귀를 굉장히 바랄 것 같은데. 슈퍼 일진 따까리. 아닙니까? 네네. 그렇지. 윤기남도 나올 수가 있죠. 슈퍼 윤기남 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눈 더 한쪽 안 세져가지고. 보이는 걸로 봐서는 슈퍼 궁예 같은데 느낌은. 눈 한쪽 이게 가리고 나오니까. 시즌 2에는 눈 두 개 다 안 보이는 거야. 데어데블처럼. 네네. 나를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이 시즌 2도. 네. 네. 저도 근데 시즌 2가 약간 시즌 1으로 지금 끝이 나긴 했는데 네. 네. 등 떠밀리면 만들 요소는 만들어 놓고 좀 끝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즌 2 그러면은 뭐 만들어 드리지 말까 약간 이런 게 성원의 못 입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의 그런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약간 맞습니다. 미스테리한 것도 좀 있고 저도 뭐 그 청산이가 최후가 안 났기 때문에 아마 좀 살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맞습니다. 네.
시즌 2 나오면 나 좀 짧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아, 그러니까 12회는 12회는 12회 너무 길었어. 12시간을 봐야 돼. 씨. 아 그러니까 하루 만에 아니, 본다고 근데- 죽는 줄 알았어. 그렇기도 했고 이야기 자체가 밀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12회차가 진행됐으면 난 모르겠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뒷부분 가서는 이야기 밀도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죠? 그렇구나. 그냥 억지로 늘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들었어요. 이거는 뭐 뻔한 얘기 같지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한 8부작 정도가 적당하지 않았나 이번 그렇죠. 시즌 1도 그래가지고 뭐 그런 뭐 형사나 그 유튜버들 이런 이야기 싹 덜어내고 네. 그죠? 역할들 딱 그냥 밀도 있게 딱 집중시켜가지고 역할 분담해가지고 딱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교실도 너무 많이 옮겨 다녔어 맞아요. 솔직히 한두 군데 빼도 불필요하게. 돼, 솔직히. 한두 군데 빼도 돼 맞아. 솔직히 솔직히 저는 방송실이랑 음악실은 스토리 똑같았다고 봐요. 맞아요 도망치고 어. 들어가서 문 이동하고. 닫고 음. 얘가 감염된디 안 됐니 나 믿니 못 믿니 나가라 마라 뭐 그런 얘기 똑같이 나오니까 이게 장소만 바뀌었지 같은 얘기를 또 하네라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긴 했어요. 아, 그 진짜. 나는 뭐 양동시 갔던 12화 내용도 통째로 드러냈어도 괜찮을 맞아요. 것 같고 솔직히 누나를 차라리 그 더 일찍 만나는 게 나았을 것 같아 활 쏘는 누나 더 일찍 만나고 차라리 체육관에 한번 갇히는 그 스토리도 거의 필요 없었던 거야 맞아요. 솔직히 이게 합류하는 그래, 게 좀 늦긴 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음, 각각 따로 맞아요.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합류할 것 같은 그 느낌을 계속 보여주긴 했는데 음. 합류하는 게 좀 늦긴 했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합류하고 나서 되게 그 동생 찾으려고 그 위험한 곳에서 그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 만나고 나서 별로 안 반가워하더라? 아 그래서 늘 서로 반가워했어. 찐 남매다. 그래서 현신날매 고증인가 그거? 그렇지, 고증이네. 그런 부분이 그 있었어요. 떨어져 있으면 네네. 막 보고 싶다가도 이게 만나면 이렇게 서로 꼴배기 싫고 그런 게 진짜 네, 병신 막 이러면서 남매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저희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나눠본 것 같습니다. 길게 했네. 할 말들이 어찌나 많은지. 1시간짜리를 12개를 보십시오. 말이 많아지시오. 맞습니다. 네. 저희 짧은 총평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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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CPD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평. 이 약간 청산인의 치킨 같은 드라마였다. 왜냐면은 이제 온저가 그러죠. 존나 짠데 맛있다 그러잖아요. 존나 짜서 씨발 몸에 존나 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맛은 있어. 네. 이상이. 아 좋네. 네. 아주 정확한 총평입니다. 네. 네네. 제가 사족을 붙이자면 청산 치킨 크리스피 가격이 8,000원이더라고요. 가성비 아주 좋다. 근데 너무 싸더라야 오. 진짜로. 그것도 일맥상통이네요. 어. 가성비는 굉장히 좋은 드라마다. 그래요. 그러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네. 우리 정다스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회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좀 두루두루 훑어주는 좋은 드라마였다 생각하고요. 네. 네. 뭐 엄청 재밌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봤을 때 근데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드라마여서 저는 뭐 좋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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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지막으로 김수풀이 총평하겠는데 이거 아까 오징어 게임하고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드라마는 죄가 없다. 내가 일찍 태어났을 뿐. 재미없게 봤네. 재미없게 봤어. 너무 많은 좀비물들을 이미 봤던 김수풀 본인의 잘못이다. 네, 맞습니다. 드라마 죄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지금 연령대나 아니면 저희보다 좀 어린 친구들이 보면은 충분히 재밌게 볼 건데 네. 제가 좀 너무 일찍 태어났고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좀비물 재미없게 본 것 같은데. 나도 좀비물 많이 봤는데 괜찮던데. 제가 말 실수를 했는데 우리 봉삼 씨 마지막으로 총평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교육이라는 실험실 안에서 아이들을 좀비로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대한 씁쓸한 풍자. 는 알겠는데 교장쌤 후나 말씀처럼 너무 길어요, 쌤. 요렇게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쏙쏙 네네. 들어오네요. 네. 네, 우리 총평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네,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화중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남겨주세요. 네. 네, 다음 주 106회 화면 중독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와우. 저주받은 감독 킬러 영화 언차티드입니다. 아니다. 주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아직 못 봤는데 주제가 나올 수가 있네. 빠빠빠빰. 예, 그 게임이 게임 있으니까. 주제가. 예. 어떤가요? 지금 반응이 좀 이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영화에 대한 반응이. 네, 이제 다
반응이 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큰일 났네. 그럼 하지만 우리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 우리 네. 방송은 어떻게 되는 거죠? 줬다는 거죠 이제. 재밌겠다. 아니, 한번 봐봅시다. 이유가 뭔데 감독들이 이렇게 다 도망갔는지 이유는 알아봅시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화면중독 105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한 주도 화면에 심하게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